매가 찍는 사진마다 왜 이렇게 하늘이 하얗게 날아가요? 태양이 왜 이렇게 날아가요? 라고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으로 그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길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카메라 기초 두 번째 영상인데, 첫 번째 영상과 동일하게 노출에 대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로 이미지가 하얗게 날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노출을 잘 잡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다만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렌즈가 개방이 되고 빛이 들어오는데 거울이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DSLR 같은 걸로 사진을 찍으면은 이렇게 찰칵 소리가 나는 거죠. 이 정작 거울이 열리지 않으면은 빛은 통과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냥 미러가 이렇게 한번 찰칵 하면은 사진 한 장이, 사실 이거를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찰칵대 한 장이 아니라 찰탁탁하기입니다. 찰탁탁학, 탁탁. 이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니 카메라 셔터음이 찰칵이지 무슨 찰탁탁학은 또 뭐야? 라고 초보자분들은 또 혼동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제 영상에서 나름 간소화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 그래서 어쨌든 해명은 그때 올린 첫 번째 영상의 댓글에 내가 정말 상세하게 해명을 해놨으니까 셔터막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글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태양을 좀 이렇게 노랗게 붉게 물든 모습으로 찍고 싶은데, 나는 찍는 사진마다 태양이 하얗게 날아간다, 아니면은 하늘이 하얗게 날아간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다이나믹 레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복잡한 이론 설명 없이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다이나믹 레인지는요 어떤 대상이 이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빛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레인지, 즉 우리가 어떤 장소를 눈으로 딱 봤을 때 그 장소에는요 빛이 미처 닿지 못한 이런 어두운 구간이 있을 거고, 분명히 있겠죠. 상대적으로 어두운 구간, 그리고 상대적으로 밝은 구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 이런 거 같이, 이게 지금 밝잖아요. 가장 어두운 곳과 가장 밝은 곳을 기준으로 그거를 수치화한 범위가 바로 다이나믹 레인지입니다. 가장 어두운 구간과 가장 밝은 구간 사이에 무수히 많은 중간 구간, 그리고 덜 밝은 구간, 뭐 어둡다 만 구간,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다이나믹 레인지는요 범위가 넓을수록 좋은 편에 속해요. 자, 왜냐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이나믹 레인지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빛의 범위가 굉장히 좁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두우면은 뭔가 시커멓게 보이고, 조금만 밝으면은 하얗게 날아가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반대로 이 구간이 넓으면요 표현할 수 있는 그 부드러움이 굉장히 많아져요.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밝은 구간이 있고 덜 밝은 구간, 밝다 만 구간,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카메라도 역시 다이나믹 레인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카메라일수록 다이나믹 레인지의 구간이 넓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는, 우리 인간의 눈, 이 인간의 눈은요 카메라보다 훨씬 더 정교하기 때문에 웬만한 어두운 구간에서도 우리는 사물을 인식을 할 수가 있고, 누가 내 눈에 광선을 쏘아대도 우리는 사물의 형태를 어렴풋이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카메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카메라는요 인간의 눈과 비교하면 굉장히 단순하고 극단적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은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땅을 인지하면서도 저 멀리 있는 태양빛을 동시에 인지할 수가 있지만, 저게 주황색이다, 노란색이다, 하얀색이다 인지할 수가 있어. 근데 카메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태양이 하얗게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카메라가 제 아무리 발전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카메라는 극단적입니다. 밝거나 어둡거나. 자, 이거를 제가 노출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좀 쉽게 들어볼게요. 자,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빛이 밝은 쪽을 터치 스크린으로 누르니까 노출이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집중하니까 다른 부위도 영향을 받죠. 반대로 이쪽에 포커스를 잡으니까 이제는 아까와는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하얗게 날아가 가지고 형태를 또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한쪽에 초점을 잡으면 한쪽까지 같이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여기에 집중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지금 뭔가 굉장히 어둡네? 그러면 밝기를 올려야지 하는 판단으로 얘가 조리개든 셔터 스피드든 ISO든 셋 중에 뭐라도 하나 잡아가지고 강제로 끌어올립니다. 자, 제가 이거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야외로 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초점을 잡은 걸 보면요, 지금 측광 모드를 제가 스팟 측광으로 했어요. 좀 예시를 극단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손으로 터치를 하는 곳마다 자동으로 노출 값을 보정을 할
겁니다. 일단 제가 하늘을 이렇게 잡으면요, 하늘의 디테일이 살아나는데 대신 땅 쪽의 노출값이 완전히 어두워지죠. 반대로 제가 여기에 나무를 터치를 하면은 나무의 디테일이 살아나긴 하지만 하늘이 하얗게 날아갑니다. 하늘을 살리기 위해서 땅을 희생하고 반대로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을 희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셔터 스피드 값을 보면요, 이게 지금 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800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하늘을 터치를 하면은 얘가 8000분의 1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노출 값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어둡게 만들어야지 여기 하늘의 디테일이 살아나니까. 영상에서 굉장히 밝은 부위를 초점으로 잡으면요, 카메라가 느끼기에는 지금 되게 눈부시네? 엄청 밝네? 그러면 당연히 밝기를 낮춰야지 라고 판단을 내려버리고 전체적인 노출을 다 낮춰버립니다. 굉장히 밝은 한 구간에 포커스를 잡았을 뿐인데 나머지 전체 구간의 노출이 다 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하나의 노출을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노출 값이 다 죽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카메라의 노출의 원리예요. 뭐가 이렇게 극단적이야? 그러니까 극단적인 성격이 꼭 대한민국 국민과 영상미가 좋다는 뜻은요, 결국 우리 사람의 눈과 비슷하게 보인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기존의 다이나믹 레인지만으로는 사람의 눈이 보는 것 같은 장면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업계에서 만든 게 뭐냐면은 바로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즉 HDR 영상을 만들어요. HDR 영상은 기존의 다이나믹 레인지에 비해서 조금 더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동시에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나오는 이미지 샘플들을 보면은 뭔가 하늘과 땅에 동시에 컬러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어디 하나 하얗게 날아간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HDR 이미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뭔가 좀 파스텔 톤으로 수채화 같은 물감을 뿌려놓은 듯한 색감이라고 해야 되나?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그럼 실제로 촬영을 할 때 카메라 세팅을 어떻게 해야지 그나마 빛의 표현을 잘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수동 노출. 먼저 말씀드렸듯이 카메라는요, 어느 포인트 하나에 집중을 하면은 전체의 밝기를 결정지어 버립니다. 한쪽을 관측을 하면 한쪽의 형태가 다 결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양자역학처럼요. 즉 내가 하늘을 찍고 싶다 해가지고 하늘을 터치를 하면은, 터치한다는 거는 하늘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카메라한테 명령 내리는 거죠. 자, 너 여기에 집중해. 이렇게. 그러면은 하늘이 잘 보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땅에 초점을 맞추면은 하늘이 또 하얗게 날아가요. 우리가 수동으로 노출을 맞춰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얘네들을 최대한 활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선 지금 카메라 모드가 P 모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오토 모드거든요. P 모드가.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내가 수동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다 정해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쪽에 보이는 태양이랑 이쪽에 보이는 땅이랑 얼마나 잘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하늘의 디테일은 잘 살아나는데 뭔가 굉장히 중후한 그런 느낌이죠. 근데 땅의 디테일이 거의 다 죽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으로 측정을 해봤을 때 뭔가 굉장히 밝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자, 이제는 제가 카메라의 모드를 수동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셔터 스피드 80분의 1, 조리개 1.8, 그리고 ISO가 800인데 약간 노출이 오버가 되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네, 이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카메라가 오토 모드로 설정한 화면과 비교를 했을 때 하늘의 디테일도 그럭저럭 살리고 땅의 디테일도 나름 살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깽판을 치더라도 서로 합이라는 걸 보잖아요. 땅과 하늘이 서로 적절하게 보이도록 그 어느 미세한 그 타협을 맞춘 그 구간을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후보정을 염두하고 촬영을 하는 겁니다. 즉 최대한 노출에 대한 타협점을 찾았다면은 일단 촬영을 하고 이거를 PC나 아니면 뭐 태블릿 같은 뭐 기타 어플로 컬러를 맞춰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후보정에 용이하게 촬영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레고를 한번 조립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자동차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레고의 개수가 많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레고의 개수가 적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레고의 개수가 많을수록 뭔가를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애초에 레고의 개수가 적어버리면은 그냥 네모난 몸체에다가 바퀴 4개만 끼우고 그냥 끝나버릴 겁니다. 레고의 부품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으면요, 자동차의 미세한 그 어떤 영역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다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후보정에 비교를 하면은 색 보정에 용이하도록 개조가 풍부한 포맷으로 일단 촬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진에서는 로우 포맷이 되겠고 영상에서는 로그 또는 로우
로우 촬영에 해당하겠죠. 로우 포맷은 사진 한 장당 용량이 적게는 20메가, 많게는 100메가까지 넘어갈 정도로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일반적인 JPG 같은 압축 파일보다 훨씬 더 안에 내용물들이 이렇게 풍부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색감을 입힐 때 사진이 깨지거나 하늘이 뭉개지거나 하는 부분이 JPG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는 거예요.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촬영본보다 S로그, V로그, F로그, C로그 이런 로그 포맷으로 촬영을 하면요, 애초에 영상의 밝은 부위와 어두운 부위를 훨씬 더 넓게 캡처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로그 모드를 적용을 하지 않은 캐논의 오리지널 푸티지예요. 제가 지금 프리뷰 모니터로 봤을 때는 하늘이 많이 날아간 것처럼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이 두 개의 영상만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로그로 촬영을 한 다음에 후보정을 거친 영상이 훨씬 더 하늘과 땅의 디테일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푸티지는요, 하늘이 하얗게 날아갔어요. 그런데 같은 수치, 같은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수치를 가지고 로그 모드를 적용을 하고 촬영을 하니까 하늘과 땅의 디테일이 모두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색 보정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제 아무리 후보정을 잘한다 해도 적정 노출로 잘 촬영한 원본 영상만큼 또 중요한 게 없잖아요. 사진이든 영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적정 노출을 찾는 연습을 일단 많이 하셔야 돼요. 매가 찍는 사진마다 왜 이렇게 하늘이 하얗게 날아가요? 태양이 왜 이렇게 날아가요? 라고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으로 그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길 바라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가 오늘 언급했던 바로 그 로그 촬영, 로그 포맷의 원리와 후보정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하나 꼭 눌러주시고 나가주시는 거를 부탁을 드릴게요. 뒤로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하나 꼭 눌러주시고